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쉬워지는 연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가치를 높여주고 연애 행복 지수를 올려주는 연피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연말 연초에 많이 바쁜 시기고 지금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인사와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다뤄왔던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이별에 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을 시작하고 끝맺음을 맺습니다. 인간관계도 예외일 수는 없죠. 초, 중, 고 때는 함께 공부하며 뛰어놀았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성인이 되어서는 대학 친구, 회사 사람들, 그 외 각종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맞게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할 때 따뜻하고 달콤했던 시간들이 이별 후에는 아픔과 상처로 후회 가득한 시간들로 바뀌어버리죠. 많은 사람이 이별 앞에서 무너집니다. 상대방과 함께했던 곳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가슴 한편이 아려지곤 하죠. 이별은 여러 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감정은 내구성을 갖기 힘들고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하고 다음번에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첫째, 이별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과 후회,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거스르는 경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정신건강도 육체건강과 마찬가지로 아픔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료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피해버린다면 회복은 더디고 흉터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별의 과정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여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르고 그러다 감수성 풍부한 새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잔이와 같은 흑역사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 상황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별했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의 노력들이 나 자신과 다가올 사랑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둘째, 일상에서 소소한 변화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별은 온전히 연인에게 맞춰졌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작은 변화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의 행동이나 습관, 패턴 등 조금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 뇌는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변화보단 현실에 안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활동이나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뇌는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거든요. 가령 연인과 있을 때 자주 들었던 음악과 다른 음악 장르로 새로운 감성과 느낌을 경험하거나 함께 다녔던 장소들 대신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들로 과거의 나와 조금씩 멀어지면 기분 전환은 물론 이별의 후유증도 극복이 될 거예요. 셋째, 공감받고 위로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스스로 감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타인에게 들키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공감과 위로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음속에 있던 아픔을 털어놓고 공감받는 것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이죠. 예전에 오랜 연애 끝에 헤어진 친구를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친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다. 고맙다. 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를 위로하면서 특별히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친구가 말하기 힘들어했던 이야기를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해답을 제시하기보단 공감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친구 또는 주변 지인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은 이별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첫째, 이별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일상에서 소소한 변화들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공감받고 위로받는 겁니다. 오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계속 머리에 맴돌고 어쩌다 들려오는 전 연인의 소식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도 받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 결국 재회라는 선택지로 향하게 됩니다. 재회와 관련돼서 영상을 한 번 더 찍겠지만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울면서 매달리는, 즉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동정심에 호소하는 재회는 절대로 긍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조금만 덧붙이면 재회 성공은 본인의 매력과 내 외면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때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이별의 아픔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 감정의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랑을 했든 이별의 고통은 크겠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특히 본인을 소중히 여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멋진 사랑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헤어질 줄 알아야 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이별, 어떤 순간이 오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후회를 남기지 않고 다시 멋진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의 옆에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후회 없는 사랑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연필직이었습니다.